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자전거 이용량의 영향요인 검증 및 이를 활용한 도시환경 적정성 평가에 대해 연구한 강민구, 임예재, 임채린입니다. 이 페이지는 목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연구에 대해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따릉이가 성공적인 서울시 정책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국내의 각 도시에서 공공자전거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과 더불어 다른 도시에서는 만성 적자를 못 이기고 공공자전거 사업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자전거 제도의 도입 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먼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며, 또한 정확한 공공자전거 수요 예측 분석에 실패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오류가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저희 팀은 지형적 특성, 자전거 도로 구축 현황,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공공자전거 이용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각 요인을 지표화하며 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이용량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과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둘째로 각 영향 요인을 선정하고 지표화한 다음 단위 격자별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셋째로 단위 격자별로 이용량 분석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분석 모형의 추정 개수 값을 통해 각 독립 변수가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공공자전거 정책 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망을 제시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적당한 기온으로 공공자전거의 이용량이 높은 시기인 가을철의 오전 첨두시, 즉 2019년 10월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선행연구는 크게 공공자전거의 수요 예측을 진행한 연구와 공공자전거 이용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자전거의 수요 예측을 진행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서영현외 3인의 연구에서는 시간요인과 기상요인을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트래픽 어널리시스 존으로는 행정구로 설정을 하였고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인구와 수단별 통행량을 예측하여 공공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으로 예비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진행된 크리스의 연구에서는 공공자전거의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 5가지 범주에는 사회경제적 지표, 토지 용도,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구축 현황, 지역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도로 네트워크입니다. 다음 연구는 2018년에 진행된 연구인데요.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특성과 접근성 및 주변 환경 특성이 공공자전거 대여 및 반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타지를 특이하게 행정동이 아닌 대여소 주변 일정 거리 반경 내의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거리 반경은 25m, 50m, 75m, 100m 별로 모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타지로 설정한 대여소 주변의 거리 반경이 너무 작아 자전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이용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 반경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차이를 두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수요 예측 연구에서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시간 요인과 기상 요인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이용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도로 네트워크와 공공자전거 대여소 구축 현황과 같은 물리적 특성도 영향 요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구에서 설정한 트래픽 어널리시스 존은 행정동이나 대여소 주변 일정 거리 반경 내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같이 타지를 행정동으로 설정하게 되면 개인의 경로 선택과 관련된 세분화된 연구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가 아닌 단순 격자를 연구 단위로 채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19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날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9, 10월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업무 통행량을 분석하기 위해 평일 오전 첨두시의 자료만을 추출했으며 대여 시간과 반납 시간이 모두 오전 첨두시에 포함된 통행만 업무 통행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1539개의 대여소에 대하여 평일 40일에 대한 46만 4,704개의 통행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단위로 격자 단위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단위에는 행정동 단위, 대여소 단위, 격자 단위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동 단위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쉽게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단위는 실질적인 통행 행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동마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며 통행 경로와 무관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소 단위의 경우 실질적인 통행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위이지만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 자기 상관성에 따른 오류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여소 단위를 이용하게 되면 각 대여소별 지표를 제작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버퍼를 설정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이러한 버퍼의 중첩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을 위한 조사 단위로 대여소 단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격자 단위를 채택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분할하여 새로운 단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격자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행 행태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 범위가 없어지므로 자기 상관성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통행 행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격자의 크기를 설정했습니다. 앞서 추출한 통행 정보에 따르면 평균 이동시간은 약 14분, 평균 이동거리는 약 2,400m였으며 이러한 이동 행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500m의 격자를 기본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타즈를 격자로 설정함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여러 변인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격자 단위에 따라 새롭게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위해 각 변인에 대한 SHP 파일을 수집했으며 QGIS 프로그램을 이용해 변인을 새롭게 추출했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이용량의 경우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여량과 반납량의 변화 추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여량과 반납량의 지표로는 격자별 이용량 총합을 선택했습니다. 격자별 평균 이용량을 지표로 사용할 경우 대여소 입지에 따라 이용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여소 인근 지역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버스의 경우 지하철에 비해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격자별 버스 정류장 수를 변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제작했습니다. 각 대여소마다 최근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격자별 평균값을 추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격자로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30m 단위로 분할하여 조사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자료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자료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부터 각 격자별 도로 연장과 자전거 도로 연장을 추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특성입니다. 공공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무거운 편이며 기어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이용량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실질적인 통행에 관여하는 도로별 고도를 이용해 지표를 제작했으며 고도의 변화폭을 대표하는 값으로 격자별 도로 고도의 표준 편차를 선정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변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기 상관성과 다변량 정규성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독립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에 대한 가정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독립변인 간의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각 변인의 VIF는 다음과 같이 모두 1.5 미만이었으며 따라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출한 변인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유의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변인을 보정 혹은 제거함으로써 최적의 회귀식을 추정했습니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도로 연장은 반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변인에서 제외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변인의 유의 수준이 충분히 작으며 결정계수가 가장 큰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충분히 크며 여러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회귀식을 도출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여량 역시 반납량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합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최적의 회귀식을 유도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여량에 대한 최적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입니다. 반납량과 양의 선형관계를 갖는 타즈 내 자전거 도로 길이와 버스 정류장 개수의 두 요인 중에서는 버스 정류장 한 단위 추가 시 반납량 16대 증가, 자전거 도로 연장 한 단위 킬로미터 추가 시 반납량 205대 증가로 해당 단위 기준에서는 자전거 도로 연장이 반납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위구역 내 버스 정류장의 개수는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공공자전거 이용량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는 자전거 도로 연장값이 큰 곳에서 반납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도로 높낮이의 표준 편차와 대여소별 최근린 지하철역까지의 평균 거리 중에서는 도로 높낮이의 표준 편차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즈 내 지형적 특성에 기반한 도로의 높낮이 변화 수준이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통행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택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길이 단위의 3개의 모든 요인 중 가장 반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자가 반납 이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로가 구역의 지형적 특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별 최근린 지하철역까지의 평균 거리가 작을수록 반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근 시간의 자전거 이용량이 타 교통수단, 특히 지하철과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여량의 경우 반납량과 달리 대여소별 최근린 지하철까지의 평균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인으로 도출한 분석 모형에서 가장 유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납량의 분석 모형보다 버스 정류장 개수의 표준화 개수는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도로 높낮이의 표준 편차 영향과 자전거 도로 길이의 영향은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높은 구역에서 출근 시간대의 공공자전거 대여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1500m, 1500m 단위 격자로 설정한 타즈를 기준으로 이용자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표화하여 그 값을 산출하였고, 각 독립 변수가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납량과 대여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표준화 계수를 근거로 공공자전거의 이용량은 타지의 지형적 특성에 기반한 도로 높낮이와 타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 도로 길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납량의 경우 자전거 도로 연장, 도로 높낮이 표준 편차, 버스 정류장 개수, 최근린 지하철역까지의 대여소별 평균 거리의 영향 요인으로 이루어진 다중회귀식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여량의 경우에서는 마지막 요인이 제외된 3개의 요인의 다중회귀식이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대여와 반납에 대한 영향 요인 및 중요도가 다르다는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됩니다.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실제로 자전거를 통행수단으로서 택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의 인프라적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공공자전거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자전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격자형의 타주별로 도로 높낮이의 표준 편차로 나타나는 지형적 특성의 현황을 검토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용량을 추산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이미 공공자전거가 도입된 도시에서 대여소를 만들거나 철거할 때에도 이러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위치 후보 중 해당 값이 작게 나타나는 구역에 대여소를 설치해야 실효성 있는 이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도시 내에 구축되어 있는 현황도 통근용으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각 도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업의 도입에 앞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고려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내 특정 지역에서의 공공자전거 이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해당 구역 내의 자전거 도로 정비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납량과 대여량 두 종속변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요인 및 그 수준이 같지 않으므로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을 근거로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근 시간의 주요 도착 지역 근처에서의 반납량과 퇴근 시간 주요 출발 지역 근처에서의 대여량을 별개의 종속변인으로 두어 각 영향 요인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자전거 이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할 때 반납과 대여 중 어느 통행 발생이 더욱 우세한지 확인하여 각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 모형을 도출하였으므로 타 도시에 대해 적용 시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를 고려하여 보정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평일 오전 첨도시의 출근 시간을 시간적 범위로 선정하여 통근 통행 목적의 이용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토지 이용 현황이 공공자전거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각 요인의 영향도가 더욱 정밀하게 예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하는 단거리 자전거 통행의 분담률 및 라스트 마일로서의 자전거 통행만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의 통행 시간 및 거리로 한정하여 분석 모형을 구축한다면 설명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 시 버스 정류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여소를 설치하는 비용과 자전거 도로를 연장하는 비용, 도로 높낮이 편차가 심하지 않은 장소에 대여소를 설치하는 비용, 지하철역 근처에 대여소를 설치하는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